자, 북한의 지금 잇따른 세 종류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이 지금 북한의 이런 미사일, 신종 미사일들에 노출된 채 안보가 유지될 수 없다. MD에 참가해야 된다. 내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본과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균열. 그리고 북한의 SLBM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남측에 완전히 비수를 겨눈 새로운 신무기 3종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미국 하려고 전쟁하려는 건 아니다. ICBM이나 핵을 만들어서 미국 칠라는 건 아니다. 미국한테는 고래 말하죠. 남한하고의 문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미국이 남측과 관련되는 우리 무기 개발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트럼프가 급기야 남북은 원래 티격태격했다. 단거리 작은 미사일 발사체 등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쓴다는 투로 말하고, 그 이후부터 김정은은 기고만장해졌고 훈련이 끝나면 뭐 실무회담하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측을 향해서 꼼짝 말하고 딱 비수를 겨눈 에이테킴스 미사일, 또 더 나아가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리고 지금 방사포,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국의 공군기지, 또 한국의 그 MD 미사일 방어하는 페이트리어 기지나 사드 기지, F-35 기지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 등을 딱 겨냥했을 때 결국 남측이 이걸 같이 막자는 미국의 요구.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촘촘하게 새로운 형태의 페이트리어 미사일, 또 사드 체제, 또 그것과 다르게 또 지금 북한이 허술하게 한 30-40km를 파고드는 낱개, 그걸 또 막기 위한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의 매우 다른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요. 미국은 주변의 짧은 나라에서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을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캐나다에서 미국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단거리 미사일을요? 멕시코에서 쏘겠습니까? 쿠바에서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최소한 중거리 내지 장거리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로 맞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래서 미국까지는 가지 않는, 내지 제일 가까운 미국 영토가 괌이니까 괌까지 가지 않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지금 계속 쏘면서 그야말로 이거는 한국하고의 우리하고의 둘만의 이해관계다. 이 단거리 미사일 1번까지도 안 가는 수준으로 조정할게. 그러다가 지난번에 690이니 600이니 했지만 그 이상은 안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는 주일 미군 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런 주일 미군 기지는 안 때리겠다. 다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우리가 모르겠다면서 지금 저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북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딱 목적은 뭔가 하면 한국이 이걸 막기 위한 미사일 방어에 참가 안 할 거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들은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는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이 SLBM, 지금 북한이 대규모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잠수함에는 북극성 4명이라는 SLBM 미사일을 3발을 갖다가 싣고 쏘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빠르면 20일 날 한미 훈련이 끝나기 전에 북한이 이걸 쏴서 실무 협상을 할 때 몸값을 굉장히 올리고, 또 이 SLBM의 사거리는 줄여가지고 압박 수위를 미국을 하여금 이렇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한국과 미국을 분리하도록 지금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북한이 SLBM을 한 500km 정도로 쐈을 때 미국은 SLBM을 북한이 만드는 부분이 그야말로 이 게임 체인저, 북한하고의 지금 비핵화 협상의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했다고 바라보고 심각하게 해석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이것도 단거리 미사일 수준에 넣어가지고 별거 아니다라고 깔아 뭉개야 되느냐. 그래서 북한이 SLBM으로 전체적인 판을 흔드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오늘 동아일보도 보도하고 저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종 세트가 암시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7월 25일부터 7월 23일 날 미사일 공개하고 25일 날 두 발 쏘고 이스칸데르, 31일 날 대구경 방사포 두 발 쏘고 또 8월 2일 날 대구경 방사포 두 발 쐈는데 이거는 우리 군은 미사일이라 하죠. 또 5일 날 합동 훈련이 됐는데 6일 날 이스칸데르 두 발을 쐈고 10일 날은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부르는 신형 전술 단거리 미사일을 두 발을 쐈습니다. 자, 에이테킴스는 이 미사일 안에 자탄이 있어서 확 내려오면서 퍼지면서 그 주변의 넓은 면적을 초토화시켜서 한국의 공군기지 활주로나 경납고 등을 다 날려버리는 용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본다 하면 북한이 잠수함을 공개한 뒤에 그 뒤로 5번의 미사일 실험을 지금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3가지 종류의 실험을 5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는 이번에 한미 훈련이 끝나고 미북 실무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북한이 잠수함을 가지고 SLBM을 직접 쏘는 형태를 보일 거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이 중국과 2017년 11월에 한 산불 약속을 깨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산불 약속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말은 하는 척 하되 안 하겠다 이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 요격 기술을 가지게 될 거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북한의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가 따라간다.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 안 하겠다. 문이 지금 이 3가지를 충실히 지키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톰슨 미 국무차관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우려하고 러시아의 기술이 지금 북한에 들어갔는지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매우 기밀 사안으로 유의해서 보고 있다. 지금 이러면서 부정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사일 발사가 계속 새로운 형태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위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게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한국과 호주가 지금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새로 하려는 데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당국 입장을 존중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속에 완전히 섭섭함이 넘쳐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진화했다. 그래서 기존 모델과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이 VOA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보유한 다른 미사일보다 융통성이 훨씬 많고 기존 미사일들은 발사 방식이나 고도 조절을 통해 사거리를 다소 조정하긴 했지만은 경직되고 융통성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실험한 미사일은 전형적인 탄도 궤적을 벗어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미사일,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 자, 그런 미사일 되려면 어떤 기술이 추가돼야 하느냐 하니까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나 한국의 현무 2B처럼 이 하강하거나 풀업할 때 일종의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GPS나 레이더 등으로 아래 지형을 파악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광학 유도 장치까지 쓸 수 있는 수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술을 이용해 지상 목표물을 탐지하고는 이렇게 다다각 내리꽂히는, 그러면 훨씬 정확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실험 수준이 과거에는 탄도를 날아가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이 엔진, 거리 이런 데 집중하던 데서 아주 미세한 양상의 북한의 해피 기동이나 또 수직 낙하 같은 이런 미사일의 역량을 높이는 테스트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업 기동을 하는 미사일은 레이더에 이 포착하기가 이렇게 어렵느냐니까. 포착은 되는데 이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게 되면 레이더에 이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는 있는데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다.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는 정확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도시를 겨냥하려면 어디에 떨어지도 뭐 차이가 몇 킬로 나도 상관없지만은 이제 군사 시설을 갖다가 겨냥하려면 정확도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군기지, 레이더 기지, 항구 시설요. 그래서 이 북한의 지금 발사체가 600km를 비행했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놀란 거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한국이 중국과의 산부를 깨고 미국의 MD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된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의 비행 고도 50km 미만으로 이렇게 낮게 비행을 하게 되면 한국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워 페이트리엇으로도 요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을 발사를 이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레이더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이걸 하려 그러면 레이더 감시와 미사일 요격이 결합된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전체 미사일 방어망에서 연동해서 파악한 정보가 한국에 도움이 될 거다. 현재 한국군은 미국의 MD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사실상 이제 정보를 좀 간접적으로 받는 방식인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MD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이 지금 요격 능력이 훨씬 향상되는 방법이 많을 거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이걸 안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북한과 또 비핵화 협상한다고 MD를 꺼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자꾸 안 한다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비핵화가 안 되면 MD를 하겠다라는 이런 조건부 모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MD 또 이런 편입을 하게 되면 미국을 돕게 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를 많이 내라 이런 데서도 벗어날 수 있고, 결국은 MD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한반도에서 중국의 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훨씬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큰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미국 도움을 받았고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우리는 미국에는 도움을 주지 않고 또 북한과 중국의 비를 맞추려고 하는 이 이중 삼중적인 위선적 행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머지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반드시 특정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말 것이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온 사방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한 능력은 없으면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SAM, MSAM 개발한다고 그것 갖고 안 되는 줄 세상이 다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미사일 방어를 같이 해야 될 건데 또 그건 해주기 싫다. 그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을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가 그 다음에 등장할 거고. 이제 SLBM 나오고 나서 한번 보세요. 등 뒤에까지 지켜야 돼. 지금 앞쪽만 지켜야 되는데. 뒤에서 쏘면 어떡합니까? 남해에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는 미국이 방법이 없다 하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일본으로 나간다. 그게 다음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조차도 방사포인지 에이테킴슨인지 이스칸데르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고 나도 뭘 쐈는지도 지금 한국군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미사일 방어를 해요? 자, 문 정권 좀 솔직해 줍시다. 북한 중국 편들겠다면요, 미국하고 동맹 깨고 거기 붙어 먹기 바랍니다.